근데 이렇게 해서 정말 전쟁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이 명나라 말고요 또 다른 나라가 점점 성장을 합니다. 여진족. 여러분들 이 고려시대 때 여진족 기억나요? 왜 여진족 하면 떠오르는 인물들 뭐 윤관이라든지 이자겸, 김부식, 묘청 이런 인물들이 여진족과의 어떤 관련 속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이잖아요. 그 여진족이 또 뭉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후금이라는 나라죠. 그러니까 왜 고려시대 때 있었던 금나라 있잖아요. 금나라. 그 여진족이 세운 나라. 그 금나라 뒤에 또 나오는 나라다 해서 후금이라고 하는데 이 후금 과정 속에서 이 후금들이 성장한 과정 속에서 우리와 또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임진왜란이 여러분들 요 앞쪽에 가면 임진왜란이 1592년이에요. 임진왜란이 1592년인데 1636년에 바로 전개되었던 전투 바로 병자호란. 이게 바로 1636년에 전개되었던 그런 전투가 될 텐데 이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먼저 당시 그 임진왜란을 이끌었던 임금이 선조였는데 그 선조의 아들이 이제 선조가 죽고 이제 아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광해군이에요.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여러분 조선시대 때 군이 두 명이 있어요. 연산군과 광해군. 근데 연산군은 진짜 폭군이에요. 그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어떤 그런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 칼로 막 그냥 막 사람들을 막 죽이느라 뭐 정신이 없었던 그런 왕인데 광해군은 좀 살짝 좀 그런 측면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이 광해군 당시에 어떤 외교를 펼쳤냐면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광해군은 중립 외교. 왜 그랬냐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광해군이 집권할 당시에 당시 그 정세가 조금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왜냐면 명나라, 자 여기 이제 명나라가 있습니다. 이 명나라가 있는데 이 명나라는 지금 서서히 우리나라는 이제 조명연합군 우리나라 도와줬잖아요. 임진왜란 때. 근데 명나라는 이미 서서히 기울고 있는 지는 해였어요. 근데 반면에 제가 아까 이 여진족이 다시 뭉쳐가지고 힘을 좀 받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후금이라는 나라가 이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광해군이 가만히 있어봐. 명나라 편을 들자니 후금이 나중에 두렵고 그 명나라 편도 안 들자니 또 그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굉장히 어려울 때 도와준 나라가 명나라인데 안 도와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 광해군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뭐라냐면 이 중립이었던 노선 속에서 바로 강홍립 투항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홍립 투항 사건. 그러니까 명나라와 후금이 싸울 때 명나라가 이제 요청을 한 거예요.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했을 때 광해군이 고민되다가 강홍립을 살짝 불러요. 살짝 불러가지고 너 가서 일단 명을 도와는 주는데 상황 봐서 알아서 해결해라.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으면 너무 큰 피해를 주지 마라. 이건 뭐냐면 이거는 가서 상황 봐서 알아서 후금 쪽과 연결을 좀 할 수 있도록 항복해 된다는 이야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항복을 한 거예요. 이 사실이 알려집니다. 당시의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조선은 성리학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 나라예요. 명분과 의리. 정말 이 명분과 의리라면 나라가 망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와는 좀 이렇게 좀 달라요. 아무리 그래도 나라가 망해도 된다는 생각은 좀 그렇잖아. 근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의리를 잃으면, 명분을 잃으면 그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 망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광해군이 지금 우리를 지금 도와주었던 명나라를 지금 배반을 하고 청나라, 이 오랑캐 따위들과 지금 이렇게 손을 잡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결국은 광해군을 쫓아냅니다. 그게 뭐예요? 네, 그게 바로 인조 반정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인조를 중심으로 해서 광해군을 쫓아낸 사건, 인조 반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반정이 여러분들 조선시대 2번 있어요. 그 연산군을 쫓아냈던 중종 반정이 있고, 그리고 광해군을 쫓아냈던 인조 반정이 있는 겁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그러니까 중종 반정은 임진왜란 전에, 인조 반정은 임진왜란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인조 반정으로 광해를 쫓아냈으니까 인조 정부는 무조건 명나라예요. 무조건 명나라. 의리와 명분을 똘똘 뭉치는 거야. 그래서 이때 펼쳤던 그 외교는 어떤 외교냐면 친명 배금 이겁니다. 무조건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금나라, 이 오랑캐와 같은 금나라는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친명배금 정책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금이 뭐야? 이것들 봐라. 지금 우리한테 지금 한파하자는 거지? 라고 해서 이 후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후금이 쳐들어온 첫 번째 전투. 네. 이 후금이 쳐들어온 첫 번째 전투. 그 전투가 바로 정묘호란이라는 겁니다. 이 전투가 바로 정묘호란이라는 거예요. 정묘호란. 이 정묘호란 때는요, 일단은 형제 관계로 일단 해결이 됐어요. 됐는데 여전히 이 정부는요, 조선 정부는요, 이 친명배금 정책을 버리질 않아요. 이렇게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명배금 이 모습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라리 이것들 봐라 라고 해가지고 이 후금이라는 나라가 돈 세운 나라가 있어요. 이름을 바꿔요. 바로 청나라입니다. 청나라. 청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다시 쳐들어와요.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 전투가 바로 병자호란이에요. 이게 바로 병자호란. 이 병자호란이 이제 터졌을 때는요, 이제는 이제 이 뭐 청나라가 뭐 가만두지 않는 거죠. 끝까지 항복을 하겠다. 너희들이 지금 이 정묘호란 때 우리한테 이제 항복을 제대로 안 하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친명 이러는데 이번엔 용서 없다. 너희들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47일간 버팁니다. 남한산성. 으로 들어가서 47일간 버티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네, 삼전도에서 결국은 항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 네. 이때 이 항복은 정말 치욕적인 항복이었죠. 309고 둘에. 그러니까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고 또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고 또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를 조아리는 이 항복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결국 이 관계 속에서 나온 그 관계는 이제 군신관계. 군신관계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이 과정 속에서 치열한, 이 남한산성의 어떤 이 과정 속에서 치열한 논쟁이 펼쳐지기도 해요. 예, 그때 바로 최명길과 김상원이죠. 네, 이런 인물들. 최명길은
주화파예요. 김상원은 주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주화파는 뭐냐면 지금 여기서는 싸웠으면 되는 일이 아니다. 빨리 이걸 수습을 하자. 사실은 그랬어요. 맨 처음에는 그냥 저 청나라가 이제 요구했던 건 뭐냐면 맨 처음엔 야 너희들 왕족 고위 관료 보내. 그리고 빨리 게임 끝내. 라고 했는데 친명배금이 워낙 이 정신이 강하니까 가짜 왕족을 보내는 거예요. 가짜 왕족을. 이게 발각되니까 열받은 거야. 너 안 되겠다. 그 다음 왕세자 보내. 왕세자 보내라고 왕세자. 그런데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왕이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명길은 자꾸 이렇게 상황을 어렵게 만들면 빨리 지금 이거는 수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굉장히 현실주의인 사람이었고 김상원은 끊임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니 지금 명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우리가 명나라와의 군신 관계를 끊을 수 있다면 명나라는 우리가 망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인데 의리가 있지. 우리가 어떻게 명나라를 끊고 그 금수와 같은 그 오랑캐인이 청나라한테 우리가 군신 관계를 요구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될 바에 우리 나라 망해 좋다. 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관점으로 바라보면 헐 이렇게 나오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중요했던 요소는 바로 그 의리와 명분이라고 하는 것. 이걸 목숨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이 병자호란 과정 속에서도 그래도 활동했던 이 정묘호란이라든지 병자호라든지 이때 이제 활동했던 그 대표적인 장수가 있다면 임경업 장군. 네, 임경업 같은 인물. 사실 이제 임경업 장수가 있었던 이 곳은요, 호란이 벌어졌을 때는요, 통과! 네, 싸우지도 않고 그냥 바로 통과해요. 그러니까 이 청나라의 어떤 전술은 뭐냐면 빨리 왕을 사로잡자. 게임 끝내자. 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건 간에 이런 인물들이 바로 다 이 병자호란 때 활약했던 그런 인물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게 바로 외란과 호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큰별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오늘 12척의 배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그 조선수군이 7천량에서 괴멸을 합니다. 근데 그때 무서웠나 봐요. 12척의 배가 도망을 갑니다. 왜냐면 거기 있다간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12척의 배가 명량에선 무려 133척, 자신의 10배도 넘는 그 배를 향해서 돌격해 들어갑니다. 7천량의 12척의 배와 명량의 12척의 배는 정확히 똑같은 배입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에겐 12척의 배가 모두 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7천량의 12척의 배가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명량의 12척의 배가 있을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12척의 배씩이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2척의 배는 12척의 배씩이나 있는 명량의 12척의 배이기를 바랍니다.